일단은 철분 피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 철분이 검사가 아니라 저장철, 페리틴 검사를 꼭 하셔야 되죠. 페리틴이 부족하면은 내려가는 도파민 사이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피는 3에서 5cc 정도 뽑으시면 되고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학적인 소견과 의사에 대한 진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검사도 없이 의사의 경험에 의해서 진단도 가능하거든요. 가장 경험 많은 선생님의 일단은 이학적인 소견과 진찰 소견이 중요하고 정확한 확진은 이제 밤에 와서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이 하지불안이 있는지, 하지불안이 연결되어 있는 주기성 사지 운동 증후군이 있는지, 아니면 하지불안이 악화되는 다른 또 요인은 없는지를 확인을 받으시면, 왜냐면 악화 요인이 있으면 하지불안이 약을 먹어도 용량이 올라오기 힘들어지거든요. 악화 요인 중에 또 우울 불안이나 정신과적인 상태가 또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 필요하면 심리 검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나 말초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도 약간의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쪽에 엑스레이나 CT나 MRI도 찍을 수가 있고, 말초신경을 검사하는 근전도 검사도 필요에 따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메인 치료가 도파민 아고니스트거든요. 도파민 관련된 약인데 전시관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건 도파민을 내리는 약들을 많이 쓰죠. 향정신적 약이 안티도파민이너직이 많기 때문에 도파민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없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은 내리는 게 정신과 선생님이 하는 거고, 도파민 부족한 걸 넣어주는 거죠. 신경과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과 선생님이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도파민을 넣어주는 파킨슨을 많이 보는 저희 쪽 과가 신경과가 아무래도 조금 더 경험이 많고 도파민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물론 당연히 무슨 과에서 보든지 경험 많은 선생님 치료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나 근전도 이런 게 전부 다 신경과에 관련된 검사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마음만 보지 이제 그런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무래도 신경과에서 보는 게 이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알아서 움직이거나 돌아다니거나 쳐달라고 하거나 하시고 계실 거예요. 어떠신 분 자다가 산책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떠신 분은 자녀분이나 남편분한테 주물러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떠신 분은 이제 밤에 오히려 뛰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리는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또 수면의 리듬이 깨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움직이거나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게 활동하게 되면 수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인지 2차인지 확인하고요. 1차는 유전적인 거나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을 가장 낮은 용량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갖고 있는 악화 요인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악화 요인은 불안, 우울, 항우울제, 감기약, 커피, 알코올, 수면 무호흡, 그 밖에 나는 내과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또 하지불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일단 악화 요인을 확인해서 도파민 용량을 최소로 하면서 나가야겠죠. 유전이기 때문에 이건 오래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2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철분이 빠져나갈 수 있었던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식사를 오랫동안 고기를 안 먹었든지, 생리불순이나 생리량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몸에 철분이 부족했든지, 남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무슨 치질 수술이나 무슨 어떤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빈혈 정도까지만 이제 커버를 했지 뇌 안에 철분까지는 측정을 안 한 경우에는 수술한 다음에 이제 생긴 2차적인 하지불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나눠서 그 상황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불안 약물은 도파민을 맞춰주고 도파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도파민은 종류가 많은데 너무 용량을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무조건 최소량의 도파민을 써야 나중에 쓸 도파민이 저축이 됩니다. 처음에 도파민을 많이 써버리면 증상은 좋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쓸 약이 없거든요. 도파민 치료가 메인인데 어떻게 도파민을 적은 용량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경험과 노고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햇빛 보는 건 하지불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하지불안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햇빛을 보는 자체도 낮에 도파민 밸런스에 또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인 하지불안 치료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행위적 치료로서는 가장 권장될 수만한 행위고요. 햇빛을 많이 볼수록 숙면에 도움이 되고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고, 멜라토닌도 많이 나오면 근육도 이완되고 하지불안에 간접적으로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치료에는 많은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불안에 대한 병을 이해하고 행동을 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인지행동, 인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에 아까같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 더 악화가 되겠죠. 또 하지불안 환자가 만약에 매일 술을 먹으면 더 악화가 되겠죠. 하지불안 환자가 커피를 많이 먹어도 악화가 되겠죠. 이 인지행동이라는 게
이게 병에 대해서 당뇨병 환자가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잘못되고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인지행동 치료가 돼야 이 약물을 더 줄일 수 있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담당 선생님한테 계속 교육을 받고 병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는 게 인지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하기 전에 이상관계에 의해서 수면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입면이 어려운 게 하지불안 증후군이고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본인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게 되고요. 하지운동 증후군은 자는 도중에 다리 근육이 많이 수축하는 걸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보면 내가 저렇게 많이 움직였나 하고 본인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인지를 하게 되겠죠.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사춘이나 치초병이라고 보고 있고 치료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불안 환자가 하지운동 증후군을 가질 가능성이 70%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사를 해보면은 아마 같이 겹쳐 나올 경우가 10명 중에 7명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